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부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감들 이런 것들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기업의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업 소식이 전날 저녁을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자, 인텔과 삼성전자의 협업 소식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녹음이 끝나고 오늘 아침 한 7시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치에 따라서 어떻게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를 제외시키겠다, 즉 매각을 시키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왔죠. 자, LG전자가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을 빼내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사업부를 덜어냈는데 도대체 왜 그것이 이득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덜어내고 나면 LG전자는 어떠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 증권사 목표치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왔습니다. 이 주말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어요.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같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좀 갈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매를 따라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통 주말장에는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변동성이 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말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침에 너무 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살짝 물러나서 봐야 됩니다. 뜬 상태에서 출발했을 경우는 따라갔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에 좀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겠죠. 하락해서 출발하면은 대체적으로 좀 따라가면서 아침부터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장세를 봐서는 주가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폭락세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한 모양들을 본다라면 오전보다는 오후가 조금 더 매매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막판까지 계속 상승세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상황에서 봐서는 0.04%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했다라고 보기도 그렇죠. 그냥 조금 내린 거예요. 조금 그냥 뭐랄까요? 바람 하나 스쳐가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좀 지켜보자. 뚜렷하게 올라갈 만한 특이한 재료들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라는 느낌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3,530포인트. 야, 나스닥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부분들,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기대치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달아서 우리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지난주보다도 26,000명 줄어들었다. 그래서 90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92만 명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근데 아직도 90만 명이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에 대한 어떤 효력이 나타난 이후,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된 이후 이렇게 실업자의 어떤 수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점점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90만 병대, 이것은 뭐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규 주택 착공에 대한 실적이 전월 대비해서 5.8%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게 나왔죠? 2006년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나오면서 주택 지표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그 이전의 수준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다시 경기가 좀 호황세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 지표를 계속적으로 이 리먼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정상화가 되었다.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지표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지수, 이제 뭐 제조업 지수 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경기 전망이라 봐야 되는데, 이 지표가 이제 전월 9.1에서 26.5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전망치는 10.5였는데, 뭐 거의 2배 넘게, 큰 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쫙 땡겨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일부 지역이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표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아주 그냥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조금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자넷 옐런의 이제 지명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지명자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법인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뭐 동맹국을 규합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대중무역 전쟁, 이 트럼프의 그 대중무역 전쟁, 그 무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과 체결한 1차 무역협정을 중국이 얼마만큼 준수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하고 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한 집단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뉘앙스를 계속 풍겼다라고 보시는 부분이라서 무역 분쟁이 끝난 게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네, 사실 이제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느슨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의 법인세 인상. 일단은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드는 내용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네, 틈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동반한 법인세 인상은 미국 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것 아니겠느냐? 네, 그 다음에 법인세율을 28%로 높여도 지난 10년의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걱정할 것 없다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22일, 뭐, 오늘이죠.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보면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정도가 될 텐데, 현지 시간 22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옐런의 인준을 위한 표결 절차를 시작하는데, 뭐, 일단 무난하게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옐런의 지명자가 이제 재무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물론 비둘기적인 어떤 이슈나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실적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미국 증시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불안감들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시장은 긍정적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해야 되겠죠? 네, 인텔이 삼성전자와 협약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그래서 인텔의 외주 생산 변화, 그 다음에 TSMC와의 독점 계약이 이제 그 듀얼 벤더, 이런, 그러니까 두 기업을 가지고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삼성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2.5% 정도 올라섰다는 거, 야, 이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올라섰다는 것은 시간 외에서 이 정도 올라서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소식이 제대로 연결돼서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오늘 9만원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뭐 일각에서는 매수세가 붙으면 10만원도 넘기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만원을 넘길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이야기고요. 하여튼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뭐 어떻게 되냐면요, 외신인 그 세뮤 에큐리트라는 그런 곳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삼성전자와 반도체 외주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체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운드리 아웃소싱 계약이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공장, 이 팹이라고 하는데 오스틴 공장을 활용해서 하반기부터 월 15,000장의 위탁 생산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나온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은 외신에서 이렇게 단정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검토 중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체결했다, 시작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확정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 오늘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 22일 오늘 오전 7시에 이제 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네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는 21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라고 하니까요.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아침 시황을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시켜주는 시점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올 텐데,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아직은 이제 지금 거의 기사 내용만 보면 확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확정이 아니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시간 외에, 즉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시간 외에 시장에서만 영향을 줬을 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원래 추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뭐 주가는 변화가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물론 실망감에 대한 어떤 매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마감 전에 반영된 부분들은 굉장히 극히 드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변동하는 요소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일단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다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TSMC와의 독점 계약보다는 삼성전자와의 듀얼 벤더 활용 방법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 공장이 14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GPU 쪽 칩셋 생산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거의 확정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을 더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TSMC에서는 애리조나 공장을 지금 2023년쯤에나 준비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까지는 공백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삼성전자 쪽에 이제 협업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로서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올라서 가즈아 100% 돌파, 가즈아 10만원 넘어가면 이제 100% 완전히 임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또 삼성전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빵빵 튀어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LG전자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LG전자가 이제 휴대폰을 팔아치우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팔게 되면 근데 이것 또한 이득이 아니겠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 MC 사업부라고 하는데 이 모바일 사업부의 매각 및 축소를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10% 급등한 게 연속 이틀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정리하는 거, LG도 휴대폰 만들어서 인기가 좀 있지 않았냐? 이거 사업부 정리하면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 이제 좀 아픈 부위, 나쁜 영향을 계속 주는 부위,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부위들을 덜어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키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들을, 잘 되는 쪽에 집중해가지고, 더 잘해보자. 이런 식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바일 사업부 부분은요, 2015년도 2분기 이후에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런 것들이 LG전자 거 아니었던가요? 하여튼 간에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 거라. 사이언은 LG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어오다가 이제 옵티머스, 그 다음에 요즘에는 V 이런 시리즈로 갔죠? 근데 이런 휴대폰 부문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죠? 중국 상해에 가서 이제 휴대폰 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싹 돌아다녀 봤는데 삼성전자 광고판은 있는데 LG전자 광고판은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는 삼성 거가 더 먹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수용이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투자를 확장하지도 못하고 잘 되면 투자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용은 발생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LG전자의 어떤 그룹 내용 검토상을 본다면 이걸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잘 되는 쪽에 집중해! 이런 결정이 이제 나오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적자 부분 덜어내면은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 가치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유진투자와 삼성증권도 22만원으로 주가를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하이투자증권도 22만원, 키움증권도 22만원. 그러니까 22만원이 증권사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22만원까지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모든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매각이든 축소든지 간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정이 된 것 같다. 명확하게 된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1조 3천억 정도의 손익 개선 효과, 즉 적자가 줄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로 1조 3천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4조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LG전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최근에 이틀 동안 10% 넘게 상승한 모습이 이틀 동안 연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타이밍에서 어설프게 따라 들어가면 단기 변동성에 또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무조건 따라간다기보다도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급등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왔다라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조금 진정하고요. 네, 진정하고 주가의 방향성이 이것이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나올 것인지 보고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당한 수준을 한번 기다려서 대응하시는 게 낫겠죠. 올라간 시점에서 급등을 한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만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지표는 일단은 양호했고요. 대신에 이 옐런 지명자의 이야기, 즉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 기업의 법인세 인상 이 부분들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인텔과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나쁜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을 거고요.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9만원대 이상 아주 그냥 빵 튀어나갈 수 있는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신에 따르면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 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네, 상황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매각 축소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분석들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2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일제히 다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기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실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인가?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될 것이다. 오래 보유했다면 수백 프로, 수천 %의 경리적인 수익을 안겨줄 회사를 수십 % 정도 올랐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손실이 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설프게 주식 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저 역시도 중간에 그냥 팔아먹는 기업들이 제법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욕심은 그렇죠. 뭐 일단은 욕심이 뿐만 아니라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단기적 조정이 나오면은 굉장히 무섭게 흔들어 대거든요. 근데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현재 업황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포지션들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 그냥 한번 꼭 입술 깨물고 한번 꾹 참으면 그 이후에 나갈 수 있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추세와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부분,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서 더 가야 되는 주식이야. 그렇다면 중간에 팔지 말고요. 가만히 냅두시죠. 끝까지 가지고 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마지막 매도 시점에서 이게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 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어지면서 매도할 기회를 대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매도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팔아먹는 행위들은 네, 안 하시면 지금 같은 장세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다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장중시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텔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장중시황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장중시황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